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에 2500년 전 공자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오래된 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SNS를 켜면 뭘 보게 되나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죠. 막 비싼 차, 명품 가방, 화려한 휴가, 소위 플렉스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성공한 삶일까? 과연 이게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요? 놀랍게도 공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런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품고 어떤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논어의 한 구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왈, 군자회덕, 소인회토, 군자회영, 소인회해. 해석하면 군자는 덕을 마음에 품고 소인은 땅을 마음에 품는다. 군자는 법도를 마음에 품고 소인은 혜택을 마음에 품는다. 와, 처음 들으면 한자도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싹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자가 군자는 좋은 사람, 소인은 나쁜 놈. 이렇게 딱 잘라서 사람을 나누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멘탈 OS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군자의 멘탈 OS는 덕과 형,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나 공동체의 원칙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반면에 소인의 멘탈 OS는 토와 해,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안락함, 소유물, 그리고 나한테 당장 떨어지는 이익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OS를 선택해서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군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쌓아가는 사람, 그리고 소인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이익을 쫓는 사람. 자, 그럼 이 두 가지 멘탈 OS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두 개의 멘탈 OS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대는 아주 부유했지만 동시에 부패가 판을 치던 초나라라는 곳입니다. 주인공은 오방이라는 상인이에요. 이 사람은 돈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돈은 정직함보다는 약삭빠른 계산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소인의 멘탈 OS를 탑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방이 순박한 농부 민수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아주 작은 허점을 이용해서 민수에게 줘야 할 곡물값을 떼어먹죠. 오방에게는 이게 바로 해, 즉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아주 당연하고 스마트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농부 민수에게는 그야말로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였죠.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현 선생이죠. 그가 오방에게 조용히 다가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견리사위,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지 먼저 생각하시오. 이 한마디가 오방의 마음속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마치 그의 멘탈 OS에 완전히 새로운 코드가 입력된 것처럼 말이죠. 오방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 손해지만 현자의 말처럼 장기적인 명예와 신뢰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회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형이라는 원칙을 따를 것인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고민한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멘탈 OS를 소인 모드에서 군자 모드로 업데이트하기로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방은 바로 농부 민수를 찾아가서 정당한 값을 전부 치러줍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글쎄 순식간에 시장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랬죠. 그의 작은 행동 하나가 불신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초나라 시장 전체에 신뢰라는 아주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방의 이야기가 그냥 먼 열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니죠. 사실 이건 매일 SNS 피드에서 화려한 플렉스를 마주하는 바로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토와 해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더 중요한 덕과 형을 쌓을 것인가? 이익이냐, 의로움이냐? 이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도 매 순간 놓여 있습니다. 아까 그 현자가 말했던 견리 사이. 이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뭐랄까 엄청나게 강력한 의사결정 툴 같은 거예요.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무작정 달려들기 전에 일단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하고요. 이거 완전 우리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SNS에 좋아요 좀 더 받으려고 살짝 과장해서 올릴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진정성을 지킬까? 팀플할 때 은근슬쩍 내 역할을 부풀릴까? 아니면 정당하게 기여한 만큼만 인정받을까? 중고거래할 때 이 작은 흠집, 에이 그냥 모른 척하고 팔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바로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신뢰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인 셈이죠. 결국 공자가 말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 그 상인 오방의 이야기가 딱 보여주잖아요. 진짜 부자, 진짜 성공은 눈에 보이는 물질, 즉 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화려하게 플렉스하는 건 넘어 있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가치, 바로 도덕과 신뢰라는 덕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성공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의 내비게이션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눈앞에서 반짝이는 혜택인가요? 아니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더 멀리, 더 단단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의로움인가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 인생의 전체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